얘들아, 엄마 왔다. 안녕하세요. 하하호의 호호줌마, 호엄마 방송하러 왔어요. 어, 0826님 어서오세요, 우리 아들. 네. 제가 좀 전에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막 급하게, 마음이 급했나? 왜 그러지? 제가 마이크를 안 켜고 있었네요. 그래서 다시, 네, 방송 다시 하러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카이토님. 아이고,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안 나온대요. 아이고, 당황스러워라. 아니, 어쩐 이런 일이?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이고,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엄마 보러 왔군요. 네, 이리 와. 엄마 옆으로 와. 반가워. 네. 아이고, 오늘 하루는 다 잘 보내셨나요? 음, 어, 갑자기 좀 당황스러워서 제가 인사말 잊어버렸네? 아유, 아니, 방송하는 중에 이렇게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안 나온다 그래서, 아이고, 당황스러워라. 아이고, 우리 아들, 딸들 이제 계약을 해서 많이 힘든데, 어떻게 오늘 학교 잘 다녀오셨고요? 우리 직장인 아들, 딸들도 하루 잘 지내셨나요? 보통 이제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보통 수요일이면 한 주의 중간이라서 제일 뭐 싫어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수요일, 목요일이 너무 싫어! 막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딸들. 오늘 드디어 수요일이 됐어요. 자, 싫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네, 이제 호호엄마 방송 시작할게요. 요즘에 또 비가 와서 불쾌 지수가 매우 높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이렇게 태풍이다 막 해서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얼마 전에는 너무너무 뜨거웠던 이 열기가 식어서 갑자기 이렇게 쌀쌀해졌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 감기 조심 네, 꼭 하세요. 저도 어제부터 이제 후드 집업 하나씩을 이제 가방에 갖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저녁 시간에는 정말 쌀쌀해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본인 건강들 잘 챙기시길 바래요. 아이고, 어, 요즘에 또 우리 다들 다이어트를 한다고들 다들 막 그러시잖아요. 조금만 살쪄도 다이어트 해야 돼. 너도 다이어트? 나도 다이어트 해야 돼. 막 그러면서 음식들을 거의 안 드시고 아니면 막 줄여서 드시고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뭘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재성 박사님이 그 식사하는 방법 중에 살을 찌지 않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꼭 이렇게 다이어트를 꼭 해야 돼. 이거는 막 지켜야 돼. 이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식사를 하면서 식습관을 조금 바꾸는 거. 바꾸면서 일반 우리 식사를 하지만 살이 찌지 않는 네. 그런 건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 선조님들, 조상님들이 드셨던 그런 식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좀 우리가 지금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살찌지 않는 법 식탁 보감이라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밥은 세 끼를 다 먹자. 밥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먹어야 된대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밥은 아침에 먹는 밥은 왕과 같이 먹고요. 점심은 일반 평민처럼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랬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었거든요. 엄마 어릴 때 뭐지? 그렇게 먹어? 그랬는데 그게 바로 다이어트 이렇게 살찌지 않는 방법. 우리 건강한 방법. 밤에 잠자기 전에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우리 이제 몸이 좀 부담스럽고 위가 부담스러우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주 오래 전에는 이런 식으로 했던 식사를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아침은 이제 왕처럼 많이 거하게 드시고 점심은 그냥 평민처럼 소박하게 드시고 저녁은 거지처럼 정말 아주 간단하게만 그렇게 드셨나 봐요. 그렇게 밥을 3끼를 다 먹재요. 그리고 두 번째, 저녁은 가급적 7시 전에 먹자. 가급적이에요. 꼭 아니고. 근데 이거 사실 지키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저 호엄마 같은 경우도 퇴근이 8시라 집에 오면 빨리 와도 8시 반? 9시인데 이건 조금 지키기 어렵지만 꼭 7시 전에 먹자가 아니니까 가급적으로 가급적 7시 전에 먹자예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유부녀 전 언니. 아이고 지금 라면 드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와. 엄마 보러 왔구나. 이리 와. 엄마 옆에 와서 앉아. 반가워. 오늘 하루는 잘 지내셨나요? 유부녀 전 언니. 어떻게 제가 3번째 이야기할게. 야식과 이별하자인데. 3번째 야식과 이별하자. 야식을 꼭 야식을 밤늦게나 뭐 안 먹어야지 이러면 이상하게 더 냉장고 앞에 서성거리게 되고 한번 먹을 거 없나? 하고 더 막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야식과 그래서 이별을 하자고 하네요. 살찌지 않는 법. 뭐 매일은 아니고 어쩌다 한번 드시는 건 괜찮을 거예요. 4번째, 밥의 분량을 줄이자. 우리가 먹는 것보다 밥의 분량을 줄여봅시다. 뭐 많이 먹진 않지만 요즘에는 근데 많이들 안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밥의 분량을 줄이자. 그리고 5번째, 반찬은 다양하게. 그래도 뭐 학식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급식을 드시는 우리 아들 딸들은 그래도 뭐 영양사분이 골고루 좀 영양을 이렇게 골고루 잘 이렇게 하셔서 준비하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간단하게 도시락이나 인스턴트 이렇게 뭐 그렇게 드시는 분들 조금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다 섭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게 우리 몸속 깊은 곳 영양소가 쏙쏙 다 이렇게 쏙쏙쏙 다 이렇게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겉만 건강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잡곡 6번째, 잡곡밥을 먹으래요. 이거 싫은데 그죠? 잘 안 먹게 되는데. 근데 잡곡밥을 먹으면 이 보리, 기리, 뭐 율무, 현미 이런 여러 가지 그 잡곡들이 좀 부드럽지는 않잖아요. 유동식처럼. 그러니까 약간 그 까실까실하고 뭐랄까 좀 그런 성분들이 우리 장 운동을 시켜준대요. 변비도 예방되지만 우리 장이 튼튼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요 잡곡밥도 좀 드시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또 짜잔 7번째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예요. 고기인데 살찌지 않는 법에서 먹는 고기는 빨간 살코기를 드시라고 하네요. 빨간 살코기인데 우리 보통 A++ 뭐 아니면 A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A등급. 근데 여기서는 3등급이 좋대요. 3등급. 살찌지 않는 법에 빨간 살코기 3등급을 드시라고 하네요. 그리고 8번째는 튀긴 음식을 멀리 하자. 그래서 튀긴 음식 안 되는데 우리
치킨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특히 밤에 출출할 때 치킨 잘 먹잖아요. 근데 어구. 그런데 여기 치킨하고 돈가스는 안 된다고 나왔네요. 아이고, 이거 포기할 수 없는데. 치킨 중요한 건데. 아, 근데 튀긴 음식을 멀리하고 치킨 돈가스는 안 되고 대신에 보쌈, 수육, 뭐 삼계탕 이런 건 또 괜찮다고 하네요. 그리고 설탕을 멀리하고 9번째는 설탕을 멀리하자. 또 10번째는 달달한 빵을 멀리하자. 케이크라든가 이런 달달한 성분이 있는 그런 거는 좀 멀리 해야 된다고 하네요. 아, 근데 전 소프트 크림 같은 거 너무 좋아하는데 케이크를 먹어도 그 케이크 위에 있는 그 크림, 생크림 부드러운 거 너무 좋아요. 저는 케이크 빵은 안 먹고 오히려 그 크림만 먹거든요. 저하고는 완전 안 될 것 같은. 그 다음 11번째가 아이고, 이거 뱃살의 원인이래요. 여러분, 이거 술 드시면 안 된대. 뭐 우리 아직 뭐 젊으신 아들 딸들은 괜찮겠지만 이게 점점점 이제 술을 계속 드시다 보면 나중에 이게 나이살, 이게 뱃살의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기는 될 수 있으면 살코기 중심으로 드시고요. 13번째가요, 여러분, 이거 두부를 많이 먹재요. 두부는 콩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단백질. 그러니까 콩은 밭에서 나는 거고, 예전에는 콩을 그래서 우리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두부를 또 많이 먹으라고 하나 봐요. 빠바, 그 살찌지 않는 법 14번째가 생선을 먹자. 생선을 많이 먹으래요. 생선은 왜 우리 몸에 좋은지 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5번째는 간식인데 견과류를 먹자. 아몬드, 호두, 뭐 해바라기씨 이런 견과류 있죠? 그런 견과류를 챙겨서 잘 먹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16번째도 간식인데요. 이번에는 야채 스틱으로 만들어 먹재요. 간식을. 보니까 당근, 샐러리, 오이, 파프리카, 옥수수, 뭐 고구마 이런 걸 그냥 생으로 이렇게 야채 스틱처럼 잘라서 이렇게 손질을 해서 잘라서 그걸 통에 잘 담아놨다가 뭐 간단하게 출출할 때 아까 제가 야식 얘기한 것처럼 뭐 출출해서 뭔가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요런 거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간식으로 먹으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달달한 과일을 먹지 말래요. 저는 복숭아 같은 거 막 그 달달한 국물 막 가즙 쭉 이런 거 막 그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항도, 백도 막 이런 거. 그런데 이런 달달한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네요. 새콤하고 딱딱한 과일이 좋대요. 우리 살찌지 않는 방법에는. 그리고 18번째 마지막 밥을 말아 먹거나 아니면 뭔가 야채나 과일을 갈아 먹는 건 그건 좀 멀리 하라고 하네요. 말아 먹으면 그냥 빨리 먹어버리니까 우리 위에 좀 안 좋은가 봐요. 이게 좀 포만감을 빨리 못 느끼니까 그래서 계속 막 이렇게 좀 가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갈아 먹으면 요것도 좀 안 좋다고 하네. 이것도 뭐 이렇게 꿀떡꿀떡 그냥 마셔서 그런가? 어쨌거나 18번째는 말아 먹거나 갈아 먹으면 빨리 먹게 되고 그래서 빨리 살이 찐다라고 이렇게 이런 내용이 식탁 보감에 있대요. 이재성 박사님의 살찌지 않는 법에. 그리고 또 신맛이 나는 음식이 좋대요. 그래서 식초 같은 걸 식초? 나 식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식초 같은 걸 적절히 이렇게 같이 새콤달콤한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새콤달콤한 거. 그런 걸 같이 먹으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물도 많이 마시고. 여러분들 근데 우리 솔직히 저는 물보다 커피가 좋거든요. 저는 눈 떠도 커피, 밥 대신 커피,
잠자리에 누워서 이 그 음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물을 안 마시고 저는 냉장고에 이렇게 해서 커피 마시고 그러거든요. 참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네요. 저도 커피를 그럼 좀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해야겠네요. 음. 이것도 어렵네요. 좀 또 다이어트보다는 그래도 조금 뭐 낫긴 한데 이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뭐 몇 가지 없을 것 같아요. 야채 스틱으로 그 간식해서 먹는 거와 견과류 먹는 거, 두부 먹는 거, 그리고 술은 잘 원래 안 마시니까 술 안 먹는 거 하고, 그렇게 한 네 가지 정도는 지킬 수 있는데, 설탕 먹지 말자 이런 거는 지킬 수 있는데 나머지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살찌지 않는 식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냥 알고 계시라고요. 저도 그냥 한번 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네 그러고 그냥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들 딸들 많이 웃으셨나요? 여러분들이 본인한테 뭐 많이 웃어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뭐 오늘 만나시는 내일 아침에 이제 만나신 누군가 어떤 분에게 웃는 모습으로 인사를 나누면 더 좋겠죠. 친구도 될 수 있고 뭐 직장 동료도 될 수 있고. 자, 웃는 모습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스마일, 치즈, 그리고 김치, 그다음에 또 하나 위스키, 제일 마지막 개구리 뒷다리. 네, 요렇게 5가지 우리가 이렇게 안면 근육 운동 겸 이렇게 인사할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런 인사법이에요. 저도 이걸 그냥 알고는 있었어요. 뭐 배시시도 있더라고요.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잘 안 돼. 저도 이제 거울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얼굴이 저도 모르게 근육이 이렇게 좀 가만히 무표정으로 있다면 근육이 뭉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웃어주면서 배시시, 스마일, 뭐 혼자 치즈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꼬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만나도 인사할 때 저도 모르게 항상 이 꼬리가 올라가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도 같이, 눈웃음도 같이 어느 순간에 웃고 있더라고요. 눈도. 그래서 제 얼굴 전체가 이렇게 웃음이 저도 모르게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저보고 항상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인사 밝게 하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자꾸 웃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누군가를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게 되더라고요. 웃으면서 인사하게 돼요. 우리 아들 딸들 요즘에 또 다시 집에 있다가 즐겁게 게임하고 침대에 뒹굴뒹굴 막 이렇게 보내다가 학교를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너무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또 우리는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인이니까 또 일을 해야 되고 각자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이 또 있으니까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뭐 습관, 버릇 이런 게 그런 나의 버릇이 이게 나한테서만 끝나는 게 아니래요. 습관 중에서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또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나의 어떤 이런 습관이나 버릇들이 나한테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이들 또 애기 유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놈으로 인해서 또 내 손자에게까지 이게 유전이 된대요. 물론 뭐 우리 아들 딸들 아직 어리니까 결혼 안 하신 난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요. 우리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나 나중에 그 꼭 뭐 내 아이가 아니래도 내 조카나 내 뭐 사촌 동생 뭐 누나의 아들 이렇게 조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나와 항상 이렇게 자주 만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뭐 그 나의 행동이나 그런 버릇들이 유전도 되고요. 또 그 뭐야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는 이런 어떤 좋은 그 나쁜 습관들이 그렇게 전해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좋은 행동, 좋은 생각, 좋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사실 그런 것 같아요. TV 이렇게 보면은 그 예전에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부부싸움을 하시거나 아빠가 너무 술을 드시고 오셔서 그 아들이 그걸 보고는 난 절대 어른 때문에 술 안 먹을 거야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 아들도 자라서 성인이 되니까 술 먹고 아빠처럼 그렇게 막 술 이렇게 행패를 부린다 그러나 술 주정을 한다 그러나 뭐 그런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 뭐 그런 그 드라마였나 TV에서 본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닮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닮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그러니까 행동들 그런 걸 자식들이 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나의 어떤 생각, 습관, 행동들을 보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뭐 술버릇이라든가 뭐 노는 버릇 뭐 이런 거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나쁜 습관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싫어 싫어 미워 미워 하면서 그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는 싫어 싫어 그러면서도 나의 그 행동이나 버릇들이 무의식 중에 네,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 속에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은 걸 많이 생각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싫어 싫어 하고 이렇게 무의식 쪽에 생각했던 나쁜 생각들 그런 것들도 우리 무의식 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답습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나의 작은 버릇이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 나의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이런 습관들이 우리 뭐 아들 딸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의하면서 일상생활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요. 마음에 어떤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아들 딸들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아빠가 될 거야? 나는 어떤 엄마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그 생각한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나는 나중에 아빠가 되면 이건 하지 말아야지. 난 엄마가 되면 나중에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동생도 좋고 조카들도 좋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보이는 어른들이 보이는 행동들이 그냥 스펀지처럼 이렇게 쫙 머릿속에 바로 쫙 이렇게 인식이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는 어떤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것들도 꼭 내 아이는 아니지만 내 조카, 내 동생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행동으로 함을 인해서 그 아이가 그걸 보고 무의식 중에 그걸 탁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왕이면 좋은 거, 좋은 어떤 영향을 주면 더 참 좋겠죠. 나쁜 거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왜 무슨 힘든 일이 있거나 막 그럴 때도 누군가가 어떤 나 위에 어떤 선배라든가 뭐 어떤 그 친구들 말고 나보다 조금 형아라든가 누나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이렇게 케이스를 행동을 보여주면서 이럴 땐 이렇게 이렇게 해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좀 어떤 행동을 탁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아 저렇게 하는구나 와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좀 좋아하는 형이나 누나 이런 분들 그분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는 행동 중에 나를 보고 있는 누군가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아들딸들은 좋은 생각 예쁜 생각 네, 좋은 행동 많이 많이 하시기 바래요. 음. 제가 지금 그 요번에 뭐 휴가를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다녀오셨 분들 우리 아들 딸들 혹시 계시나요? 분들은 어떻게 휴가 다녀와서 검사하셨나요? 코로나? 저희는 이번에 뭐 그런 직원들이 가끔 휴가 다녀오고 이래서 그런지 호흡만에는 출근하기 전에 뭐 이렇게 확진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가서 미리 그 검사를 다 받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8월달 휴가철에 이동량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역 어떤 그런 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가서 검사를 다 한 다음에 오라고 또 저희는 그런 전달을 받았거든요. 음. 이렇게 어디 여행을 다녀오거나 뭐 조금 이상하다 뭐 사람 많은데 다녀오거나 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근데 그거 하기 싫은데 그런 거 검사하러 가면 정말 정말 이렇게 코 안에 깊숙이 면봉을 넣는데 정말 싫은데 그래도 뭐 어떡해요. 그래도 또 이런 회사 방침도 있고 또 지역 여러분들 또 그런 어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해야겠죠. 아이고. 그리고 아직 백신 그 예약 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나요? 우리 아들 딸들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은 9월 18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대요. 만약에 아직 예약을 못 하셨다면 네, 늦지 않게 예약 꼭 하세요. 음악을 좀 바꾸고요. 제가 좋은 글 좀 읽어 드릴게요. 목적을 두지 않는 편안한 만남. 목적을 두지 않는 편안한 만남이 좋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짐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편안해지는 사람.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는 사람이 좋다.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 이유가 없어지면 떠나버리고 말 테니까. 사람들 앞에서 생색내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묵묵히 위로해주고 또 아껴주는 사람이 좋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계산 없이 함께 있어줄 사람이니까. 이거는 신준모님의 어떤 하루 중에서의 좋은 글 제가 읽어드렸어요.
맞아요. 좋아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아해? 그러면 음, 글쎄 왜 좋은지 이유가 없고 그냥 좋은 거죠. 좋아하는 거는 그 뭐라고 뚜렷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좋아해 하면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저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냥 좋아 라고 하는데 가끔은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 라고 뚜렷이 잘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 나는 그렇게 대답 못하지? 막 이렇게 좀 망설일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나 왜 좋아해?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나 뭐라고 대답하지?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뭐 언니들도 그러고요. 예, 이분은 이분이라서 좋고 저분은 저러서 좋고 이 언니는 또 이런 부분이 좋고 근데 그걸 꼭 집어서 말을 하기가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좋아. 그냥 좋아 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있으신가? 저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뭐랄까 이렇게 그렇다고 뭐 거리가 멀거나 이렇게 그렇지는 않아요. 또뭐 그때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이 좀 관심이 없게 대답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은 왜 좋아? 하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신랑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키가 크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고 왜 좋아? 그랬더니 귀여워서 좋다고 딱 바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는 또 그 왜 좋아? 물어보길래 저는 그냥 다 좋아라고 대답을 했는데 좀 성의 없게 대답을 한 걸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콕 집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 사실 그런 뭐 말 한마디 좋은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어떤 기분을 굉장히 즐겁게도 해줄 수 있고 또 굉장히 힘드신 분들 지금 상황에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뭐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굉장한 또 에너지와 힘이 될 수도 있죠.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로 그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도 있고 특히 요즘 같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인싸 뭐 이런 날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이들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가끔은 그 채팅이라든가 댓글이라 그러죠.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에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본인들의 물론 생각을 존중을 하지만 그런 걸 올리는 거지만 가끔은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을 정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은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이 글을 쓸 때도 채팅이든 댓글을 쓸 때도 한 번쯤은 조금 격한 이런 감정들 이런 걸 조금은 내려놓고 좀 마음을 잘 정리를 해서 최소한 좀 함축적인 그런 문장으로 해서 이렇게 글을 또 올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가끔은 저희가 이게 보이는 게 뭐 연예인들, 공인들이라든가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닐 때가 좀 가끔 있더라고요. 뭐 오해들도 있고 가끔은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잘 판단을 하고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가끔 저 같은 경우는 채팅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에서는 막 올리지만 뭔가 좀 심각하거나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거에는 조금은 저도 자제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댓글 같은 거
그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올리는 거지만 그 상대방이 만약에 오해를 받고 있다면, 그게 아닌데 어떤 이슈가 돼서 오해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저희가 그 글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댓글 올리는 거를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 댓글을 보고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자기네 어떤 결백을 주장할 수가 없었지만 그 댓글을 보고 너무너무 이렇게 좌절하고 막 그랬었다라는 그런 분들이 또 가끔 우리 유명인들을 좀 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정말 그런 거 댓글 다거나 할 땐 참 조심해야겠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어요. 재미있게 하고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조금 말로 때리는 거 이런 것들 우리는 그냥 재미로 하겠지만 가끔 이렇게 우리 채널 이렇게 다니다 봐도 투수들은 재미로 하는 거지만 가끔 스모분들이 물론 잘 받아주시고 잘 넘기시고 같이 즐기긴 해도 가끔은 저런 말 하면 상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가 될 때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뭐 우리 아들 딸들이 그래도 똑똑하시니까 잘들 하시리라 믿어요. 네. 보면 우리 여러분들 생일은 어느 달이세요? 생일? 오늘 제가 또 재미있는 그 역학사주 그거를 보니까 생일 달로 보는 그 운명에 막 숨겨진 비밀 막 이래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미로 봤거든요. 근데 진짜 맞아요. 딱 맞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떻게 맞을 수가 있지? 그러고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집 가족이 생일이 5월생, 그리고 뭐 7월생, 10월생, 12월생 이렇게 있거든요. 그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다 보니까 5월, 7월, 10월, 12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양력으로 또 6월, 8월, 11월, 뭐 1월 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한테 생일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들어있었네? 이걸 오늘 새삼 느꼈어요. 그리고 계절이마다 그 성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왜? 이게 5월생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 저희 가족들 것만 보느라고 우선 4개만 해왔는데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전 딱 맞던데 재미있던데요. 이렇게 5월생 사주가 있는데요. 5월생 사주는 여름 이렇게 다혈질 따뜻해질 때니까 이렇게 다혈질이고 욱하대요. 그리고 예의 없는 거 싫어하고. 혹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5월생 있으시면 귀 기울여 보세요. 성격이 좀 급하고요. 호기심이나 탐험심, 그럼 모험심이 또 강하대요. 그리고 좀 똥꼬집이 있고 배짱도 강하대요. 대신에 의리가 있대요. 네, 의리가 있고 그리고 좋고 싫음이 호불호가 분명하대요. 그리고 또 재물 욕심도 조금 있다고 하네요. 이 5월생은 그렇다고 해요. 아이고, 이분들은 좀 그 혈압 쪽, 혈액 쪽으로 오는 병, 그런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간 그 성격이 비슷한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음 7월생 7월생 생일이 있으신 분들 귀 기울이세요. 7월생은 불꽃이 강렬하고 고집이 세대요. 7월생을 가을로 보더라고요. 이렇게 8월로 가을로 보는지 좀 그런 띠가 있다네요. 아닌데 여름이다. 여름. 여름. 불꽃이 강렬하고요. 고집이 세대요.
그래서 해외나 이민, 유학 뭐 이런 외국으로 다니는 게 좋다고 하네요. 여행 같은 거. 다른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많대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그 밖으로 나가는 거, 해외로 나가는 거 그런 게 또 이분들한테는 좋대요. 근데 이분들이 장점이 굉장히 성실하대요. 너무너무 성실해서 어떤 한 가지 일이 주어지면은 그걸 끝까지 할 때까지 엄청 열심히 하신다고 하네요. 근데 이분들이 또 단점이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된대요. 다 써버린대요. 그래서 뭐지? 누군가 가족 중에 강제로라도 이게 저축을 시켜야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10월생 사주 있었어요. 10월생 가을. 10월생은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욕심이 많고 승부욕이 강해서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한대요. 10월생 사주분들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또 스스로가 잘하고 있는데도 뭔가 막 본인이 더 잘해야 될 것만 같고 본인 그거에 만족하지 못해서 스스로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래요. 그래서 머리가 그리고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머리가 좋아서 조금 그런 걸 믿고 노력을 좀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좀 삶이 어려워지지만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고 꾸준히 뭔가 열심히 하면은 무조건 이분들은 잘 살게 된대요. 음악이 그래서 무조건 잘 살게 되니까 이분들은 꼭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도 정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굉장히 헌신적으로 잘 하신대요. 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12월생들은 여러분들 12월생 귀 기울여 주세요. 12월생인 운명의 비밀은 이분들은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대요. 막 감정이.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대요. 12월생 분들. 좀 비슷하나? 저는 비슷하던데.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인간관계가 조금 힘들 수도 있대요. 본인이 이제 상대방 좋고 싫음이 굉장히 바로 이렇게 분명하대요. 근데 또 이분들이 손재주가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손재주. 손재주가 좋고 좀 자수성가형이고 그렇대요. 근데 이분들이 또 조금 자유분방한 그런 성격인 분들도 계셔서 역마살이 있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니는 걸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달변가들이 이렇게 많으시다네요. 이렇게 말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하신대요. 그렇다고 하세요. 재물복이 좀 많으시다고 하네요. 이분들인데 겨울에 태어나신 이분들은 좀 약간 몸이 냉할 수가 있으니까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네. 이렇게 내 생일 5월, 7월, 10월, 12월 저희 가족에 있는 걸 우선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성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진짜 그런가?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미있더라고요. 오늘 하루는 그래서 이런 거 좀 보면서 또 재미있는 저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네. 우리 아들 딸들은 생일 선물 주로 어떤 거를 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를 줬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점 요즘에는 뭐 그냥 간단하게
케이크에다가 뭐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한다던가 아니면 근데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간단하게 케이크하고 식사하고 나서 그 다음 코스가 이제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현금으로 그냥 주고 있어요. 그게 제일 좀 마음은 편안하더라고요. 막 선물 사러 다니면서 아 이거 또 사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그 금액도 좀 적정선 좀 그렇잖아요. 뭐. 아 또 지난번에는 뭘 사드렸는데 이번에는 선물 이걸 뭐 어떤 걸 사드리지? 막 이런 고민도 있고. 음.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한테는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걸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어른들은 얘기를 안 하세요. 괜찮아, 괜찮다, 막 그러시기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 딸들은 근데 눈치 쓱 봐서, 좀, 뭐, 이렇게 좀 평상시 본인들이 갖고 싶었던 거, 좀 고가이라도, 좀 갖고 싶었던 거, 뭐 그런 것들, 주로 컴퓨터 쪽인 거죠, 뭐, 그죠? 그쪽으로 많이들 원하더라고요. 해서 부모님들은 거의 저는 지금 현금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 아들, 딸들은 주로 컴퓨터 쪽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뭐 이렇게 구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용돈을 주고 거기서 더 본인 용돈 모아놓은 거랑 이렇게 합쳐서 그러면 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그래요. 요즘 선물이 예전에 우리가 하던 그 선물의 어떤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주고받은 선물보다는 요즘 오고 가는 현찰, 현금 속에 사랑이 싹 튼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우리 아들, 딸들은 부모님한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뭐 선물을 따로 구입을 해드리는지 저도 뭐 예전에는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는 해드리다 보니까 점점 아유 뭘 해야 되나 맨날 고민이 앞서고 해서 그냥 또 드림이 현금을 좋아하시니까 그냥 현금으로 계좌로 넣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자꾸 바뀌더라고요. 조금 각박해진다고 하나? 근데 그냥 그냥 뭐 흐름에 맞춰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시간도 좀 전략이 되는 것 같고 고민도 좀 줄어들고 여러모로 좋긴 해요. 좀 약간 제 성의가 조금 들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잘 합의점을 찾아서 하고 있어요. 제가 법정 스님 글을 제가 읽어드리잖아요. 어제도 제가 가을은에서 읽어드렸고 오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무소유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 책이 제가 굉장히 오래된 거라고 했잖아요. 이 책이 한 20년? 제가 구입하고 20년이요. 20년 더 됐네. 20년 더 됐네요. 30년 됐나봐. 내 나이 밝혀지는데 그럼? 제가 엄마니까. 그래서 이 책을 좀 읽어드릴게요. 좀 문장이 스님이 굉장히 오래전에 쓰신 거라 이것도 언제 쓰신 거지? 제가 어제 73년도 거라서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1969년도에 쓰신 글이에요. 69년 8월 7일. 우와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우와 제가 한번 근데 그 내용을 한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그냥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드릴게요. 한자가 막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가끔은 좀 이게 뭐지? 오늘날 우리 이렇게 그 문장이 아닌 예전에 69년도니까요. 예전에 쓰신 문장이라서 조금은 한자도 있고 해서 약간 좀 약간 이상해 이제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해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어주세요. 무소유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요. 탁발승이란 말은 그 예전에 보면 스님들께서 이렇게 왜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그 오세암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왜 스님이 집집마다 다니시면서 이렇게 기도 똑똑똑 이렇게 목탁 하시고 하시면 그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그 기도하시면 그 사시는 그 집 주인분께서 뭐 쌀이라든가 감자라든가 요만큼씩 갖고 나와서 스님이 메고 계시는 그 가방에 넣어주시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하시는 스님이 탁발승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젓 한 깡통, 허름한 요포 6장,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마하트마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원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마르세유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한 말이다. K. 크리팔라니가 엮은 간디어록을 읽다가 이 기절을 보고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아마 마하트마 간디라는 그분께서 이렇게 쓰셨던 잠깐의 그 짧은 문장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의 내 분수로는. 사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었다. 살 만큼 살다가 이 지상에서 사라져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것저것 내 몫이 생기게 된 것이다. 물론 일상에 소용되는 물건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꼭 중요한 것들은 아니다. 살펴볼수록 없어도 좋을 만한 것들이 더 많다.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난초 2개를 정성스레 정말 정성을 다해 길렀었다. 3년 전 거처를 지금의 달의헌으로 옮겨왔을 때 어떤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준 것이다. 혼자 사는 거처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는 나하고 그 애들 뿐이었다. 그 애들을 위해 간계서적을 구해다 읽었고 그 애들의 건강을 위해 하이포넥슨가 하는 비료를 바다 건너가는 친지들에게 부탁하여 구해오기도 했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필요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높이곤 했다. 이런 정성을 일찍이 부모에게 바쳤더라면 아마 효자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듯 애지중지 가꾼 보람으로 이른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두빛 꽃을 피워 나를 설레게 했고 잎은 초승달처럼 항시 청정했었다. 우리 달의 연을 찾아온 사람마다 싱싱한 난을 보고 한결같이 좋아했다. 지난해 여름 장마가 갠 어느 날 봉선사로 운어 노사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 한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앞 개울물 소리에 어울려 숲속에서는
매미들이 있는 대로 목총을 돋구었다. 아차! 이때에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온 것이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볕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을 난초잎이 눈에 아른거려 더 지체할 수 없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잎은 쭉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길어다 죽여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버린 것 같았다.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해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 못하고 말았다. 밖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한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했고, 또 화분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쳐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건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화분을 안겨주었다. 비로소 나는 얼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 죄송합니다. 방해감이 아니라 해방감.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거나 허전함보다 홀가분함이 마음에 앞섰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효율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는 것이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고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고 한다.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에서 무소유사로 그 방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간디는 또 이런 말도 하고 있다.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된다. 그가 무엇인가를 갖는다면 같은 물건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질 수 있을 때 하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기 소유에 대해서 범죄처럼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소유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홀홀이 떠나갈 것이다. 하고 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영리이니까.
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건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뭐 아기 용품이 더 많고요. 어른보다 솔직히. 태어나자마자 뭐 빈몸으로 아기가 왔지만 그 아기가 입을 옷, 신발, 뭐 아기 용품들 엄청나게 비싸고 많거든요. 그래 그 다음에는 또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이렇게 중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서 우리 점점 우리가 소유 갖고 있는 게 많잖아요. 아기 때보다 유치원 때 유치원 좀 다니면 뭐 세발 자전거 뭐 장난감 근데 그런 거 사실 오래 갖고 있지 못하고 우리가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잠깐 갖고 있어서 이걸 또 이렇게 동생한테 대물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이웃에 아는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눠 쓰기도 빌려주기도 하고 또 나눠 쓰기도 하고 그렇죠. 중고등학생 또 올라갔을 때도 우리가 점점 갖고 갖는 게 많아지잖아요, 물건들이.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네, 점점 성인이 되면 또 뭐 이렇게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그런 거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에 점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물건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 글에서는 우리 일상적인 사람이 아닌 아마 이제 그 스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활이 가능하지 않으실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외향적인 것보다는 저는 이제 마음, 이 스님이 아직 느끼셨던 그런 마음에 아마 좀 자꾸 우리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어떤 걸 소유하고 싶어 하고 어떤 걸 점점 갖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런 마음, 그럼 우리의 마음을 이제 좀 내려놓고 어떤 집착을 하지 말아라라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우리는 뭐 돈에 대한 거, 어떤 뭐 승진에 대한 거, 권리에 대한 거, 뭐 권력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것에서 아마 이런 거에 어떤 무언가에 너무 깊이 집착을 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런 거가 아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가 이거는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좀 단아한 삶, 이렇게 집에 쓰는 물건들도 이렇게 많이 없으신 이렇게 안 해놓고 사시니까 스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굳이 집에서는 그게 꼭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여행하거나 어디 이랬는데 다른 데 가서 잠깐 지내다 보면 굳이 그 물건이 없어도 살 수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은 또 잃어버렸거나 그럴 때 굉장히 예를 들면 제가 휴대폰을 한 번은 집에 놓고 갔어요. 출근하는 막 급하게 가다가 충전기에 꽂아놓고는 깜빡하고 그냥 막 가다 보니까 그 대중교통 이제 지하철 이용하려고 딱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두고 왔구나. 이미 이제 다시 가서 갖고 오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 휴대폰 없이 살아보자 그러고 근데 그 뭔가 막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고 좀 뭔가 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지? 막 이런 두려움부터 막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근을 하고 다행히 지갑에 그래도 뭐 쓸 수 있는 카드들은 있어서 이제 카드 쓰는 데는 휴대폰 페이로 이용하기도 했지만 이제 카드가 있어서 뭐 그런 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일단 휴대폰이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나한테 톡이 오거나 뭐 전화가 올까봐 문자 같은 거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쉬는 시간에 솔직히 우리 아들 딸들도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러고 학교 끝나고도 집에 올 때라든가 아니면 그 직장인들은 짝짬짬이 쉬는 시간에
그 톡을 하긴 하잖아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순간에 난 뭐 하지?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고도 이거 휴대폰을 다들 보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뚫레뚫레 약간 뭐 좀 민망할 정도는 아니고요. 한번 쓱 이렇게 돌아보다거나 아닌 척하고 이렇게 사람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 저 사람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스타일로 옷을 입었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이렇게 휴대폰을 보는구나. 저렇게 너무 굽혀서 보면 목이 아플 텐데 뭐 이런 생각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좀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또 쉬는 시간에 직장에 갔을 때 쉬는 시간에 이제 사람들은 다 휴대폰을 보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휴대폰이 없으니까 그 직장 그 주위를 매일 직장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주위 근처를 이제 산책을 하게 했어요. 그냥 그래 없는데 뭐 그냥 요 주위 한번 둘러보자. 그냥 휴대폰 있을 때 휴대폰 보느라고 바빴으니까 오늘은 한번 휴대폰 없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주위 한번 산책해보자. 그리고 직장 이제 그 주위를 한번 꼼꼼하게 이렇게 1시간 동안 걸어 다니면서 이제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구석구석 탐방을 했죠. 그러니까 휴대폰 하루 없는데도 나름대로 또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두고 났을 때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지? 이렇게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사라지더라고요. 조금의 뭐 어떤 연락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이제 미리 이제 사무실 전화로 이제 제 매장 저희 그 전화로 식구들한테 미리 이제 전화를 했죠. 오늘 휴대폰을 두고 왔으니까 이렇게 매장 전화로 하라고 연락할 일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이제 연락을 했죠. 이것도 컴퓨터 그 노트북에다가 그 카카오톡을 마침 PC용으로 깔아놓은 게 있어서 뭐 짬짬이 또 카톡은 그걸로 확인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물건들 중에 내가 없어도 좀 살아갈 만할 수도 있겠다. 휴대폰 같은 거는 그래도 좀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물건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굉장히 소중히 여겼었는데 어느 순간 잊어먹고 쓰지 않아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한참 후에 알았어요. 한참 후에 뭐 때문에 생각이 나서 정말 나 이거 매일매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랬었던 건데 어느 순간 그걸 잊고 살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안 쓰는 물건들을 참 많이 갖고 있게 되는구나. 이거 없어도 나 사는데 이러면서 저 역시도 그 네이버 밴드 거기에 하루에 한 가지씩 안 쓰는 물건 버리기. 그래서 저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평상시에는 아끼느라고 아니면 이거 두고 다음에 또 쓸 수 있을 거야? 다음에 또 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못 버리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많이도 아니에요. 한꺼번에 왕창 정리해서 버리면 또 이걸 못 버리니까 그냥 한 개씩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 개씩 오늘은 요거를 버릴까? 그리고 이제 뭐 계속 그 자리에만 있는 물건 제가 쓰지 않은 물건들 하루에 한 개씩 인증사 찍어서 이제 밴드에 올리고 하루에 한 개씩 그렇게 버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을 그 물건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이제 물건들을 좀 버리고 있죠.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들딸들도 막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거 소중해, 그리고 막 애지중지하던 물건 몇 년까지 아니래도 한 1, 2년 지나면 그 물건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막 애착, 집착 막 이런 거 막 굉장히 처음에는 막 그거 열심히 보고 닦고 막 이렇게 소중하게 막 책상 속에 먼지 앉을까봐 막 이렇게 해놓고 막 그랬던 것들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2, 3년 지나니까 뭐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거 버려도 돼? 그러면 뭐 그러시던가요?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쓰는 물건들 그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다니면서 아이들 집 부모님 댁에도 가서 안 쓰는 거 한 개 한 개씩 그렇게 네 버리고 있어요. 쌓아놓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물건에 사람이 치인다 그러죠. 네 물건에 사람이 정말 치이게 생겼어 막. 그래서 안 쓰는 거는 바로바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엄마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그래도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잘 꼭꼭 잘 보관하고 싶은 물건들이 또 있을 테니까요. 또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시간이 벌써 2시가 다가오고 있어요. 내일이 수요일이라서 또 다들 학교에 가야 되고 또 출근을 해야 되고 다들 많이 힘드시죠? 이제 좀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거나 할 때 우리 몸 컨디션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약간 혈액순환 이런 거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어디 가서 마사지 받고 좀 아니면 이렇게 뭐 사우나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러면 좋긴 한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좀 따뜻한 물 있죠? 따뜻한 물을 이렇게 대야에 좀 받아서 뜨거운 물 말고 따뜻한 물이요. 그래서 소금을 조금 넣은 다음에 발을 좀 담그고 있으면 우리 혈액순환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우리 혈액순환이 일단은 다 잘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몰랐거든요. 그냥 당연히 이게 혈액순환은 다 되고 그리고 또 조금 오래 서 있거나 뭐 조금 앉아 있거나 하면 다리가 붓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저희 아들들 중에 편의점 이런 데서 좀 장시간 오래오래 근무한 아들이 있는데 그 너무 오래 서 있다 보니까 이 다리 정맥이 이렇게 심장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동맥으로 해서 또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래 서 있고 또 너무 일을 장시간 하다 보니까 면역력도 떨어졌고 그런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다리에 이제 그 정맥이 부정맥 같이 이렇게 순환이 안 돼서 그래서 염증이 생긴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그래서 혈액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금물 따뜻한 그 대야에 좀 따뜻한 물을 담아서 소금을 조금만 넣고 발을 담으면 혈액 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요즘 같을 때 특히 네 따끈한 거 사실 뭐 좀 우리가 날씨는 더워도 가끔 이렇게 따뜻한 걸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더울 때는 또 우리 몸은 체온을 내리더라고요. 우리가 더위를 타지 않게 우리 몸 자체는 체온을 내리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면 우리 몸 안은 차가워요. 차갑더라고요. 몸 겉은 열이 나지만 우리 몸 속 위라든가 이렇게 소장, 내장, 대장 이런 그 장기들은 그 오히려 차가워서 좀 냉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그 삼계탕이라든가 뭐 육개장이라든가 그런 보신용으로 된 그런 따끈한 걸 먹어주잖아요. 그런 걸 먹어주면 또 이렇게 우리가 몸 안에 따끈하게 해주면 몸 이렇게 땀도 쫙 배출이 되고 우리 몸이 좀 개운해지는 느낌. 그런 것처럼. 그래서 따뜻한 물에 꼭 발 좀 담궈 보셔서 혈액순환 잘 안 되시거나 평상시에 손발 좀 차거나 이런 분들 이런 방법이 좀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마도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요. 네 도마도도 하루에 1개 내지 2개씩 꼭 드시고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내셔서 사시느라고 참 고생들 많으셨어요. 요즘 이래저래 스트레스 많고 힘들고 막 그런 시기인데 그래도 각자 있는 위치에서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들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 정말 정말 네, 대단해요. 사실 이렇게 호엄마 입장에서도 보면은 좀 지금 이 사태가 많이 혼란스럽고 아이고 어떻게 될라나 앞으로 어떻게 되지 어떻게 살아야 돼 막 이런 걱정도 조금 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이게 아들딸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저도 좀 힘이 나더라고요. 뭐 이런 거는 뭐 사회적으로 내가 뭐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각자 자기 자리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거. 네,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건강을 항상 챙기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을 먼저 생각하세요. 자신들을 먼저 사랑하시고요. 항상 자신들을 토닥토닥 칭찬해 주세요. 그래 그래 오늘 하루도 우리 열심히 잘 살아냈구나. 참 잘했어 라고 토닥토닥 칭찬 좀 해주시고요. 네. 오늘 또 내일 하루도 우리 열심히 잘 살아보자. 자신 그 거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좀 활짝 웃어주시고 또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오늘 하루 또 아침에 즐거운 하루 맞이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엄마 코 자러 가야 될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코코넷네 코 자고 계시는 우리 아들 딸들 좋은 꿈 꾸시고요. 또 아직 나는 잘 때가 아니야. 난 더 놀 거야. 그런 아들 딸들 네 그런 아들 딸들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이제 엄마는 코 자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들 사랑해요. 바이바이.